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6.9도, 대관령이 영하 15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의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영상 기온을 겨우 회복하는 데 머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차 안에 냉장고와 게임기가 설치되고 증강현실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차 안을 나만의 방으로 꾸밀 수 있는 기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자동차 전장 산업은 오는 2028년까지 910조 원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간단히 착용하기만 하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계단이나 경사면을 오를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지형에 따라 스스로 강도를 조절해가며 근육 움직임을 보조했는데 근력의 30%까지 보조해 10년에서 20년 정도 젊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무전공 선발을 늘리는 대학에게 인센티브를 20%포인트나 올리면서 전국 국공립대와 수도권 사립대가 관련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무전공 학생 수만 늘어날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구제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남서부 지역의 화산이 한 달도 안 돼 또 한 번 폭발했습니다. 거대한 용암이 방어벽까지 무너뜨리며 주택가를 삼켰는데 다행히 화산 폭발 전 주민들을 대피시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추웠습니다. 대관령 기온이 영하 14.9도까지 떨어졌고 철원 영하 14.6도, 서울 영하 6.9도, 대전 영하 6도, 광주 영하 2.6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눈과 비를 뿌린 저기압의 뒤를 따라 찬 공기가 남하하며 강추위가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륙 곳곳에 도로 살얼음이 생길 가능성이 커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서울이 영상 1도까지 오르겠지만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매년 전 지구 온도를 색으로 표현해 배치한 기후 줄무늬라는 게 있습니다. 색이 붉어질수록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뜻인데요. 매년 붉은색이 늘어나던 가운데 최근 가장 진한 붉은색이 새로 추가됐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 줄이 이어지다 하얀색 줄이 생기더니 이번엔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영국의 기후과학자 에드 호킨스가 개발한 기후 줄무늬입니다. 세로줄 한 개는 1년의 평균 기온을 의미하는데 1971년부터 2000년의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기온 감속폭이 클수록 진한 파란색, 상승폭이 클수록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기후 줄무늬에는 빨간색 계열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만큼 지구 기온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맨 오른쪽에 가장 진한 빨간색이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상황을 반영한 건데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4.98도로 관측사상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365일 내내 지구 일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도 이상 높았고 한 해의 절반에 달하는 173일 동안은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5도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엘니뇨의 영향으로 올해는 기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겁니다. 현재 동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슈퍼 엘니뇨죠. 지금으로 본다면 몇 주에서 두 달 내로 가장 최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지구촌이 산업혁명 이후 가장 뜨거울 것이란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봄과 여름철 이상 고온이 우려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like this before. Oh my goodness. There goes the roof. Holy moly. 네, 미국에 몰아친 겨울 폭풍의 위력 보셨는데요. 지구 표면에 서로 다른 지각판이 갈라지는 판의 경계 지역에 있는 아이슬란드에서는 최근 한 달도 채 안 돼 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거대한 용암이 장벽마저 무너뜨리며 주택을 삼켰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에서 불과 450m 떨어진 곳에서 시뻘건 불꽃과 함께 연기가 치솟습니다. 땅이 갈라진 틈에서는 계속해서 용암이 뿜어져 나옵니다. Hún er svona 100-200 metra, hún lengdist nú meðan við vorum að ljúga. Við fórum í loftið upp úr 8 og horfum á þetta í svona 1,5 tíma, eða tæpa 2 tíma. 용암은 이내 마을로 향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든 방어벽마저 무너지자 주택을 삼키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화산 폭발 전 주민들을 대피시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Hlutinni bara gerast hratt og þetta hraun mun því miður flæða hratt í átt að nyrstu byggð í Grindavík. 화산이 폭발한 지역은 아이슬란드 남서부 그린다비크 부근입니다. 이곳은 한 달도 채 안 된 지난해 12월 18일에도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민 4,000명이 대피했다가 일부가 되돌아왔는데 다시 몸을 피하게 됐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유라시아와 북미 지각판이 갈라지는 판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어 지구상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지난 2010년 화산 폭발 때에는 화산재가 유럽 전체에 퍼져 항공기 10만 대가 뜨지 못하는 대혼란을 빚었습니다. YTN 류재복입니다. 다 쓴 화장품 용기를 거두어서 재활용하거나 자연에서 분해되는 컵라면 용기를 출시하는 등 새해에도 기업들의 친환경 행보가 활발합니다.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소비하는 가치 소비가 하나의 소비 척도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 쓴 화장품통을 모아 상자에 담아서 현관문 밖에 내놓습니다. 앱에서 용기 수거를 신청하고 이렇게 내놓으면 화장품 회사가 무료로 수거해 간 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줍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기존 방식을 확대한 것으로 가져간 용기는 플라스틱이나 유리 용기로 재활용됩니다. 화장품을 다 쓸 때마다 계속 이제 공병을 배출하는데 부담이 있더라고요. 기업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해주니까 참여하기도 쉽고 환경에 보탬이 된다라는 생각에 최근 편의점 업계에선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는 PHA 소재 용기에 담긴 컵라면을 출시했습니다. 친환경 제품은 가격이 비싸다는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가격을 원래보다 900원 낮췄습니다. 가격이 더 비싸서 걱정이 돼서 못 샀었는데 가격까지 싸다고 하면은 당연히 친환경 제품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작년 기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가운데 90% 이상이 친환경 제품을 살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해 전보다 8.4%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마트에서 내놓은 친환경 제품 매출은 재작년보다 15% 오르며 달라진 소비 경향을 반영했습니다. 제품이 지닌 가치에 지갑을 여는 이른바 가치 소비 트렌드가 새해에도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친환경 마케팅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얼마 전 소아 당뇨를 앓던 어린 딸과 함께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소아 당뇨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지만 환자와 가족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태안군의 주택 앞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3명. 경제적 어려움 속에 9살 딸이 소아 당뇨를 앓아 힘들어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릴 때 발병하는 제1형 당뇨병, 소아 당뇨는 식습관이나 비만으로 인한 성인 당뇨병과 달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고혈당이나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기 위해 수시로 혈당을 재고 인슐린 주사를 놔야 합니다. 실시간 혈당을 재주는 편리한 기기도 나왔지만 학교에 있는 아이와 수시로 소통해 주사를 놓게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주사를 계속 놔야 돼요. 항상 휴대폰을 걷지 않고요. 눈치를 많이 봐요. 수업 시간에 계속 핸드폰이 울리니까. 병원비뿐 아니라 자동 혈당 측정기나 인슐린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펌프 등 기기에 드는 비용도 부담입니다. 비극적인 사건까지 발생하자 보건당국은 인슐린 펌프를 포함한 당뇨 관리 기기 구입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를 한 달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중증 질환으로 인정해 본인 부담금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원하는 횟수도 너무 많고 병원비도 너무 많이 들고 중증 질환이나 회계 질환으로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이제 강하죠. 19세 미만 소아 당뇨 환자는 14,000여 명, 4년 새 26%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소아 당뇨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전국에 70여 곳에 불과합니다. 소아내 분비를 전공한 사람들이 모든 병원에 다 있지는 않아가지고요. 다닐 수 있는 병원이 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병원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 몇 시간씩 원정 진료에 나서는 경우도 많아서 응급 상황에 제때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도 환자와 가족들을 울리는 요인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나이가 들어 다리 근력이 약해지면서 나들이 할 때 지팡이나 휠체어 같은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단하게 착용하기만 하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계단이나 경사면을 오를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65세 최성철 씨는 다리 힘이 예전 같지 않아 힘든 운동을 미뤄오다 최근 등산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근력을 보조해주는 로봇을 입고 산에 오른 건데 높이 604m, 왕복 5km의 등반 코스를 4시간 만에 완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 60% 정도, 70% 정도 그 정도 힘쓰고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다리를 들어주고 그러니까 돌부리에 끌리는 일도 없고 다리 끌리는 일도 없고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무게 2kg대의 이 웨어러블 로봇은 간단하게 몸에 두르면 마치 중력을 덜어주듯 근육의 움직임을 돕습니다. 먼저 센서로 고관절의 회전 각도와 속도, 자세, 발바닥 압력 등을 측정한 뒤 인공지능을 이용해 지금 걷는 곳이 경사면인지 또는 계단이나 돌길 등인지를 파악합니다. 그러면 로봇이 알아서 실시간으로 지형에 따라 강도를 조절해가며 근육의 움직임에 힘을 보태줍니다. 실제로 이 로봇을 입고 걸으면 다리 힘을 최대 30%까지 덜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사람이 보행할 때 필요로 하는 근력의 약 30%까지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노화의 나이로 기준으로 볼 때 약 10년에서 20년 정도 젊어지는 효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입는 로봇이 재활이나 치료 목적으로 활용됐던 것과 달리 이 로봇은 어르신이 일상에서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강도를 조절하면 무리하지 않고 근력을 높이는 운동에도 사용할 수 있어 고령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로봇을 더 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성능은 유지하면서 무게를 반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세계 최대의 IT 전자 박람회인 올해 CES는 거의 모든 제품에 인공지능 기술이 스며들었다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AI가 탑재된 신발에서부터 거울까지 일상을 바꾸는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였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마치 롤러스케이트를 타듯 빠른 속도로 걸어갑니다. 이리저리 방향 전환도 자유롭습니다. 중국의 한 AI 로봇 업체가 선보인 스마트 신발입니다. 신발의 보폭과 이동 속도를 측정하고 제어하는 AI 칩이 탑재돼 최대 3배 정도 더 빠르게 걸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3만 보 이상 걷는 유통이나 물류업체 근로자를 위해 상업용으로 설계됐습니다.
we have a gate-controlled AI chip, which basically measure your stride length, measure how fast you're moving, where you're turning, how hard you're pushing off the ground, and combine all this information. 욕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울에도 AI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거울 속 나를 만나 하루의 기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How are you feeling today? I'm feeling great today. 한 프랑스 기업이 개발한 이 스마트 거울은 AI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 카메라가 탑재돼 피부 상태도 분석해줍니다. We never realized that it's a very important moment that we can take a little bit of time. So that's why we want to put all this technology in your bathroom mirror so you can take care of yourself through all the routine that you do every day. 그런가 하면 집안일을 도울 수 있는 AI 로봇의 상용화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물건을 대신 가져다 주기도 하고 반려동물을 돌보는가 하면 하루의 일정을 알려주기도 하는 로봇 집사를 세계 여러 기업에서 선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AI가 탑재된 칫솔과 베개, 바비큐 그릴 등 올해 CES에선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달라질 일상의 미래가 더욱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면서 앞으로 운전자들이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과거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4년 뒤 910조 원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전장 산업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유리 대신 커다란 화면이 차 안을 가득 채우고 냉장고와 게임기까지 갖췄습니다. 자율주행이 일상화된 미래, 확바뀔 자동차의 모습입니다. 이동 시간이 곧 여가로 바뀌는 만큼 차 안을 어떻게 꾸미느냐가 핵심 경쟁력입니다. LG는 디스플레이부터 가전, 부품에 이르기까지 전장 부문을 강화하며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차량은 단순 이동수단이 아닌 집과 같은 공간으로 변할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다양한 디스플레이 기술 그리고 AI 솔루션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일찌감치 전장업체를 인수한 삼성전자는 올해 CES에서 처음으로 통합 전시에 나섰습니다. 증강현실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전자의 심박수 등 신체 정보를 측정해 스스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전장 제조 노하우에 첨단 IT 기술을 접목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의 IT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하만의 디지털 칵핏과 같은 전장 제품의 경쟁력을 서로 합쳐서 강화하려는 것이 취지이고요. 일본의 소니는 완성차 업체 혼다와 공동 개발한 전기차를 2년 연속 선보였습니다. 영화와 게임 등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앞세워 차 안을 나만의 방으로 꾸밀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We consider mobility is an entertainment space where we can enhance creativity. We want to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mobility through our entertainment expertise. 여기에 하이센스, TCL 등 중국의 후발 가전업체 역시 전장 부문을 강화하며 추격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전장 산업은 910조 원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인 만큼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려는 전자업계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입시부터 무전공 선발을 크게 늘리도록 유도하는 가운데 대학들은 어디서 정원을 줄여 무전공 입학을 늘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폭 늘어날 자유전공 신입생을 관리할 시스템도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 준비 없는 속도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가 내년도 문을 열게 될 학부대학의 설립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학부대학은 1, 2학년에게 전공 구분 없이 토론과 프로젝트 중심의 융합교육을 하는 곳으로 서울대 학내혁신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대전환한 시대를 맞이해서 과학과 기술과 인간과 사회가 다시 연결되어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무전공 정원 확대를 조건으로 대학 혁신 인센티브를 20%포인트나 올리면서 서울대 추진단도 모집 정원부터 교육과정 확대까지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대와 서강대, 단국대도 교육부 발표 뒤 자유전공 학부 정원 조정 논의에 들어갔고 연세대는 무전공 선발 검토위 구성을, 서울시립대는 내부 설명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속속 의견 수렴에 나서는 중이라 오는 4월 대학 모집 요강 발표 때 자유전공 정원이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갑자기 자유전공을 늘려야 돈을 준다고 통보하면서 대학 내에선 혼란과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 기준대로면 자유전공 정원을 대학별로 수백 명씩 늘려야 하는데 자유전공생을 늘리는 만큼 다른 학과는 줄여야 해 단기간에 밀어붙일 경우 갈등이 커질 수 있고 갑자기 자유전공 수백 명을 선발해 교육하고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하기 벅차다는 겁니다. 전공 선택 시기가 되면 인문학과 기초학문 등이 외면받아 고사할 거란 비판도 높습니다. 취업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철학이나 역사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것이 1차적인 국립대학의 책무인데 그것마저도 이제 신자유주의 어떤 그런 의도로 뺏어가 버리려는. 인기학과 역시 쏠림 현상이 예상되는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학생 수만 늘 경우 교육의 질 저하가 걱정입니다. 결국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무전공 입학만 늘리다가 같은 문제들로 2000년대 초반 사라졌던 학부제 실패 사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지난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의 최초 합격생이 모두 이과생으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시전문교육기관 종로학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최초 합격생 100%가 이과생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학년도 기준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의 국어, 수학, 탐구 상위 영역의 70% 합격선은 98.3점으로 99.3점인 의예과 일반 전형과 99점인 치의학과, 98.5점인 정치외교학부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된 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최근 잇따라 나오면서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사건 실체 입증을 따지기에 앞서 증거 적법성부터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담임교사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도를 넘는 막말을 반복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파일 속엔 항상 마시가 있다,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열어보고 싶다 등 다른 학생들이 함께 있는 교실에서 교사가 내뱉은 적나라한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1, 2심은 교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만큼 증거로 써선 안 된다는 겁니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한 발언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봐야 하고 부모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어 녹음 자체가 불법 증거란 판단입니다. 교사 발언이 정서적 학대인지와 관계없이 타인 간의 대화 비밀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원칙적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적 대화가 몰래 녹음됐더라도 대화 당사자가 한 경우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수협 조합장 선거비리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부부간 대화 녹음은 불륜을 의심한 부인이 남편 동의 없이 자동 녹음 기능을 사용했지만 당사자 사이 대화여서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경우엔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결국 사건 실체 입증과는 별개로 증거 적법성을 엄격히 따지는 게 우선이란 결론인데 특수교사 발언을 녹음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건 등 비슷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앞서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입는 로봇의 도움을 받아 등산에 성공한 사례 전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웨어러블 로봇이 재활이나 치료 목적을 넘어 신체 활동을 보조해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시대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로봇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즐거운 상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